인도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과 함께합니다. 독일 다니엘과 인도 럭키가 함께하는 국경 없는 토론. 나마스테 춤이요? 오해가 되니까. 나 이렇게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두 분이 이렇게 뭔가 좀 색깔은 완전히 다른데 맞춰 입으신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런 느낌이네요. 모르겠어요. 우리 모닝 라이드 시청자분들 저는 정말 아주 이쁜 색깔의 옷을 입고 왔습니다. 진짜요. 네. 강렬하네요. 오늘 아침 다른 라디오에 하다가 이걸 네. 하는데 거기서 필명이 고추장. 그러니까 그냥 일반 고추장이 아니라 네. 잘 익은 그 태양초 고추장. 진짜. 태양초 뭔지 아세요? 태양초 알죠? 칭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쨍한. 네, 요즘 되게 안 좋은 빨간색. 뉴스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약간 어둡고 약간 오늘 비도 오고 하니까 네. 약간 저만의 삶에 약간 좀 색깔을 좀 넣자고 해서 아침부터 기분 좋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입고 왔어요. 형만 기분 좋아요. 내가 기분 좋으면 옆에 사람한테도 퍼질 거야 이게. 그래요? 나만 혼자 그럼요. 상관없어요. 이거 행복 바이러스가 퍼져야 됩니다 여러분. 기대해 파이팅. 보겠습니다. 네. 다른 바이러스 말고 행복 바이러스가 행복 바이러스. 좀 많이 퍼져야 될 텐데. 그래도 저희 그 봉준호 감독님 수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약간 너무 좀 가뭄의 단비 박수 한번 같이 가요. 같았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짜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제 방송 여러 번 봐도 뿌듯하고 네. 뭔지 정말 한국 영화 그동안 인도 사람한테 엄청 많이 추천했거든요. 인도 말리우드 크잖아요. 근데 한국 영화의 맛을 한번 다들 보셨으면 합니다. 두 분도 다 기생충 영화 보셨나요? 네, 그럼요. 봤어요. 저는 영화 너무 좋아해서 그 기생충도 보고 해무도 봤어요. 해무. 해무 너무 좋아요. 해무도 보고. 그래서 요즘 막 봉준호 감독의 예전 작품들도 막 TV에서 상영도 많이 하고, 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기분 좋게 시작을 했는데 사실 주제는 약간 무겁긴 합니다. 그렇죠. 자, 오늘 토론에서 이야기 나눠볼 주제 뭔지 우리 최영진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존재를 세상에 최초로 알리고 경고했던 의사죠. 리원 양이 지난 7일 끝내 숨을 거두며 중국 전역이 슬픔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당초 중국 당국은 리원 양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괴담 유포자로 지목해 처벌하기도 했는데요. 마지막까지 환자들을 생각했던 그가 숨지자 중국 전역의 학자들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공개 서한을 내놨습니다. 리원 양의 경고가 유언비어로 치부되지 않았다면, 모든 시민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면 전 세계에게 영향을 미친 이 국가적 재앙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한 건데요. 그런데 과연 중국만의 일일까요? 중국을 비롯한 세계 언론의 자유는 현재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을까요? 오늘 국경 없는 토론에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오늘은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언론의 자유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시간을 준비했고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0945번, 우물정에 0945번으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또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지금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서 YTN 라디오,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 검색하시면 우리 럭키 씨가 얼마나 쨍한 빨간색 의상을 입으셨는지. 지금 5분째 여기서 지금 발리우드 춤추고 네, 있어요. 계속 춤추고 있는 모습. 우리 시연동한테 좀 어필하고 있어요. 좀 많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춤추면서 이걸 라디오 하니까. 네. 얼마나- 그리고 지금 밖에서 저희 제작진이 얘기해 주셔서 저 이제 알았는데 다니엘 씨 염색하셨네. 이제야 죄송합니다. 아셨네요. 네, 맞습니다. 저 염색했어요. 그러니까요. 왜요? 네. 저는 앞에서만 이상하게도 네. 흰머리 나가지고 우리 이거 올리면 진짜 웃겨. 우리 메이크업하러 가면은 네. 내는 여기 앞에 부분에 약간 터칭 받고 저는 수염에다가 터칭 받아요. 그러니까 매번 세 분 오셔서 여기 마스카라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귀찮기도 해서 네. 약간 기분 전환 겸 한번 염색해봤어요. 그 머리색을 네. 거의 검은색으로 하셨잖아요. 네, 네, 잘 맞아요. 어울리시네요. 얼마 전에 근데. 약간 갈색으로 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계속 욕 먹었어요. 그 별로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바꿨어요. 나는 그 색깔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욕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아니 지난주에는 또 저희 수잔이 맞아요. 머리를 수잔 너무 멋지게 염색했잖아요. 염색을 하고 와서 그거에 영향을 좀 받으셨나.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네. 염색 남들. 네, 알겠습니다. 뭐 궁금하시면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네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희 토론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뭐 중국이 워낙 언론 통제나 감시가 심각한 나라, 엄격한 나라라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긴 그렇죠. 한데 선입견 있죠. 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사실 이 중국의 통제 정책이 더 문제시가 되고 더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 최영진 아나운서가 토론 주제로 이야기한 부분을 좀 더 언급을 해드리자면 이 중국 의사 리원량 씨가 지난해 12월에 이제 동료 의사들과 함께 나눈 그 단체 채팅방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견을 했고 이 감염증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린 건데 이제 중국 정부 당국이 불러서 유언비어 퍼뜨리지 말아라 네. 이런 식으로 경고를 했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최근에 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중국 정부 대응에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해온 시민 기자가 지금 또 현재 실종 상태라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은 먼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씩 좀 해주실까요? 일단 정보가 잘 퍼지지 않은 거 또한 국민들 앞에서 정보를 약간 감추는 그런 부분은 저는 그 후쿠시마 사태 보면서 약간 그것도 생각나더라고요. 약간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물론 어떤 그 패닉 상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치는데 근데 뭐 이제 국민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기자가 실종됐다는 그런 얘기 들었을 때 별로 놀라지 않았는데 홍콩 사태도 실종된 인물들이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러시아에서라든지 뭐 동독 옛날에도 그랬는데 약간 뭐 거긴 것 같아요. 항상 인물들이 약간 실종되는 부분인데 놀라운 부분은 아닌데 꼭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죠. 네, 네. 저는 약간 좀 다른 형태로 이거 설명드리자면은 우리 몸에 약간 손에 이럴 때 손에 다쳤을 때 가리면은 그 상처가 더 오래 가고 치료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생기면은 이런 거를 언론 통해서 빨리 덜어내야 네. 일찍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로 숨기거나 가리고 하면은 문제가 더 커지니까 되게 안타까웠어요. 사실 그 의사가 안타깝게 또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분의 말을 믿고서 미리 파악을 해서 했었으면은 지금 이렇게 전 세계가 지금 25개 국가 이상이 지금 뭐 고생하고 있는데 문제가 퍼지지도 않았을 거고 되게 의사한테는 사실 우리가 상을 줘야 될 입장인데 지금 안타깝게도 돌아가셨고 네. 그러니까 언론의 역할이 되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다시 느끼게 되고 또 정부에서는 이런 일들은 조금 또 진정하게 조금 이렇게 틀어주고 문제를 좀 파악해서 해결했었으면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럭키 씨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상처를 덮는다고 해서 그게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오히려 더 번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 시대 상황 자체가 덮는다고 덮이지가 않는 시대예요. 지금 네. 인터넷 시대인데 뭐 모든 게 다 나오고 사람들 다 검색하고 또 그러니까요. 페이크 뉴스가 더 많으니까 네. 이런 거 다 잘 했으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뭐 언론이나 인터넷까지 통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리원량 의사의 죽음이 기폭제가 돼서 중국 학자들이 일단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라는 공개 서한을 내놓은 상태고 네. 중국 국민들도 그 소셜 미디어에다가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하고 뭐 언론 자유라는 해시태그를 달아서 막 글을 올리기도 하고 저도 사진을 봤는데 무려 뭐 286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한 이런 글들을 뭐 나오는 즉시 뭐 바로바로 다 지금 삭제가 되는 상태고 네네. 계정도 차단되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이렇게 요즘 같은 세상에 특히나 언론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인터넷까지 이렇게 계속 통제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이거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인도에도 얼마 전에 어떤 주에 뭐 문제가 있고 하면은 네. 뭐 인터넷 마비시키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냥 한국에 있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정부가 약간 국민들이 이렇게 서로끼리 소통되고 힘이 모이고 하면은 또 자기 간의 압박감이 생기니까 이런 통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저는 이제 일단 언론이라는 거는
이제 정부의 어떤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 분단이 됐는지 잘 또 지켜봐야 하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지켜보고 보도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 보면 전 요즘 그 사피엔스라는 책을 되게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근데 네. 그 책에 무슨 내용 나오냐면은 인간이 옛날에 사냥하고 이제 뭐 베리 모았던 그 시절에는 사실 우리가 150명 이상의 그룹 안에서는 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인간은 150명 이상의 사람들이 한 번에 모이기 시작하면 네.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딱 한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같은 신화를 믿어야 돼요. 같은 어떤 가치관, 같은 하나의 신화를 만들어서 그거 믿어야지 거기 단체로 따라가는데 근데 중국은 이제 엄청 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큰 나라를 또 점점 인구가 늘어나는 이 큰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딱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한데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신화, 같은 하나의 가치관 믿어야 되고 또 하나는 폭력이에요. 폭력. 네, 폭력이죠. 네.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합쳐야 그런 큰 나라 이제 통치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 어떤 이제 본능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사실 150명 이상 어떤 질서 지키기가 되게 어려운데 네. 몇십억의 어떤 인구를 그렇죠. 이게 사람들이 통치하려면은 모이고 힘을 키우고 이게 맞아요. 정부한테 신화와 폭력의 조합이 돼야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도 뭐 이 프로그램 안에서 한번 관련 내용을 다룬 적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제 어마어마한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이제 차기 집권을 이어나갈 토대까지 지금 마련된 상태고, 어찌됐건 본인 이 집권 내 안에서 G2의 위상도 좀 높였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다가, 지난해부터 좀 일련의 사태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뭐 홍콩 민주화 그렇죠. 운동도 그렇고, 네. 그리고 최근에 뭐 이렇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까지 걷잡을 수 없이 퍼지면서 지금 아마 중국 정부에서도 굉장히 어떻게든 최대한 이 민심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지금 계속해서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리원량 의사가 생전에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해요. 건강한 사회에서는 한 목소리만 존재해서는 안 된다. 뭐 이건 리원량뿐만 아니라 지금 시민들이 곳곳에서 SNS를 통해서 이런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긴 합니다만, 과연 중국 정부가 이런 국민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또 의문이에요. 글쎄요. 그러니까 아예 과연 수용하지 수용이 않을 될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중국은 제가 옛날에 대학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우리 교수님이 항상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미국 하는 어떤 뭐 국제 경찰이나 정말 네. 유니폴러 시스템이라는 그런 거는 원하진 않고 그냥 동양권에서만 자기 이제 그 19세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역할을 다시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지금 몇 년 보면 점점 확대되고 있잖아요. 점점 새로운 그렇죠. 영토를 그렇죠. 확대하려고 하고 뭐 아프리카에서도 뭐 이제 어떤 군항 만들기도 하고 점점 확대되는데 안에서는 지금 문제가 생기면 이 확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로마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안에서도 그거 더 강하게 통제해야 네. 이제 그러니까 정부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그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얘기 들어보면 무섭네요, 진짜.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되면 안 될 텐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지금 통제한다고 해서 통제가 될 수 있는 세상도 아닌데 네. 과연 이게 어느 선까지 통제가 가능할까, 언제까지 통제가 가능할까는 저도 굉장히 의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나오는 자료들도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뭐 사망자가 몇 명이는지 사실 실제로는 그 숫자가 맞을지 안 맞을지 이런 의심하는 얘기들도 많잖아요. 사실. 지금 너무 그래서 네. 관련된 뭐 그런 의구심을 갖는 뉴스들이나 소문들이 너무 그렇죠. 많이 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오는 정보가 있어도 뭐가 사실인지 아닌지 뭐가 걸러서 오는 건지 자체가 이게 네.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국경 없는 토론 럭키 그리고 다니엘 씨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노래를 한 곡 듣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갈 텐데, 자, 오늘은 다니엘 씨가 선곡을 해오셨어요? 궁금해요. 다니엘은 또 노래를 되게 깊이 생각해서 가져오는 거라서 엄청 궁금해요. 맞아요. 최대한 주제 관련해서 이 노래를 왜 선택했는지 좀 설명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본조비 It's My Life이라는 곡인데요. 네. 그거 되게 신난 노래잖아요. 맞아요. 좀 It's 신나는 my 노래인데 life. 이제 It's My Life 내 삶인데 우리 삶, 우리 목숨 좀 지켰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곡을 오늘 선곡하고 왔습니다. 네. 이유가 있네다. 본조비의 It's My Life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본조비의 It's My Life It's 들려드렸어요. my life. 노래가 너무 진짜 네. 한 30년 전 노래 아닌가 이거? 그쵸. 80년대 나왔죠. 30년이나 됐나요? 저는 이 노래 들으면서 90년 초반에 덕터 앨번의 It's My Life라고 똑같은 제목의 노래가 하나 또 있어요. 네. 시청자분들은 그것도 하나
너튜브에서 틀었으면 합니다. 그것도 너무 재밌어요, 가사가.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경 없는 토론 세계 각국의 언론의 자유의 현주소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는 이제 노래 듣기 전에는 중국 사회의 언론 통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그러면 저도 언론사에 지금 속해 있고 오늘 진짜 되게 행복하시겠습니다. 언론이 YTN이죠. 역시. I love YTN. 자, 두 분은 일단 언론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해야 좋은 언론인가요? 인도가 세계 우리가 투표할 때마다 약간 그 인도의 민주 국가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13억이 되면서 제일 네. 큰 민주 국가다라고 이렇게 막 자랑하거든요. 근데 민주 국가 이 데모크라시를 지킬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것보다는 데모크라시 세울 수 있는 게 제일 큰 게 언론이죠. 네, 그러니까 언론이 역할이 뭐 비판하고 이런 거보다는 공정한 토론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은 또 발전할 수 있을까? 네. 그 사람들의 목소리, people's voice라고 하잖아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도의 언론이 상당히 많아요. 뉴스 채널만 해도 한 100개 넘어요. 네. 와. 진짜 많네요. 네. 정말 TV에 한 100개 이상 뉴스 채널 있고 앵커들도 상당히 많고 인기 있는 네. 앵커들도 많고 네. 그 사람들 뉴스 보는 것도 좋아하고 되게 좋은 보도가 또 전달됐으면 하지만은 그 네.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100개가 넘는 그 채널들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언론사가 뭐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지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이란다. 인도 언론도 그런 게 있나요? 사실 2000년 초반만 해도 네. 전 되게 뉴트럴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 전체 정치적 색깔이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네. 이거 말을 해야 될지 아니야. 근데 사실 제가 만들어낸 말 아니라 저도 솔직하게 말을 해야 되니까 지금 대통령이 모디 총리잖아요. 네. 모디 총리가 되고 나서 언론이 되게 모디 쪽에 한 90% 이상이 갔다고 해서 모디 편을 보는 언론은 고디 미디어라고 해요. 고디 미디어. 네, 고디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아기를 키울 때 이렇게 안고서 키우잖아요. 이렇게. 네. 그 말인데 고디 미디어는 모디가 언론을 이렇게 안고서 키우는 미디어에 대한 쓰는 말이에요. 네. 그런 게 있군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독일은 그런 말 많이 써요. Wissen ist Macht이라는 말.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식은 힘이다. 네,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힘이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되니까 국민들이 네. 알아야 자기 힘을 또 이제 발휘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 독일 그 언론사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네. 독일에서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언론사라는 것은 여론과 개인적 의견이 생길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론이 생길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도와주는 언론이다. 역할이고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생각, 그러니까 그 여론이라는 건 그럼 뭘까? 그러니까 전체 사회에 해당되는 점에 대한 자유적 그리고 정신적인 교류. 그거는 바로 이제 여론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의견을 낼 거면 보통 충분한 어떤 팩트 체크하고 정보를 얻은 다음에 의견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개개인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언론사 사실 그런 정보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라크나 시리아나 어떤 데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니면 네. 우리나라 국회에서 어떤 일 벌어지는지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정보 전달을 하는 건데 그런 정보를 얻은 다음에 민주주의의 국민으로서 자기 정치적인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투표, 그렇죠. 또한 시위, 그리고 정당 활동, 뭐 세 가지 이제 또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으니까 네. 그만큼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독일에도 이렇게 뉴스 채널이 많은 거예요? 저희도 채널이 먼저 몇 개 있는지 궁금해요. 네, 독일은. 몇 개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공영방송 일단 제일 유명한 거는 ARD하고 ZDF이고 ZDF인데 그 이상도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죠. 몇 네. 개 있는지 자세히 이렇게 YTN처럼 좀 인기 있는 채널도 많아요. YTN만큼 아니죠. 네. 네. 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오늘 웃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어려울수록 우리 웃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기분이 웃으면서 다 좋으면서도 이해하죠. 한편으로는 제 그럼요.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네네네. 네. 어떻게 해야 좋은 언론인가요? 라고 두 분께 질문을 하면서도 저도 지금 속으로 스스로 좀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자, 국경 없는 토론 말고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매년 세계 언론 자유지수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네네. 근데 2020년은 지금 초반이라 아직 안 나왔고요. 지난해 결과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리스트도 있어요? 있습니다. 자, 일단 어느 나라가 1등일까요? 인도가 아닐 거예요. 왠지 노르웨이가 3년 연속 1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약간 감이 오는데. 역시 우리 다니엘 씨는 네, 우리 국경 없는 토론의 엘리트죠. 네, 노르웨이가 3년 연속 1위를 했고요. 네네. 2위는 핀란드고 3위는 스웨덴, 4위는 네덜란드입니다. 북유럽인 줄 알았어요. 거기는 워낙 그 뉴스 자체가 없어요. 너무 그냥 춥다 보니까 사건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북유럽이 강세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세계 언론 자유지수의 평가 기준을 말씀을 또 드리면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자기 검열 수준, 취재 및 보도의 투명성, 뉴스 생산 구조, 네, 이런 것들을 두고 평가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저희 지금 속해 있는 3명의 나라가 몇인지를 보겠습니다. 물 한 모금 먹고도 들어야 되겠네, 이거. 그러니까요. 궁금하네요. 자, 독일은 13위네요. 13위. 상위권입니다. 문제가 너무 심해요. 이거 10 위에 털어나가면 안 되는데, 이거. 자, 그리고 대한민국은 41위고요. 41이에요. 네. 아유, 잘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140위입니다. 에? 오. 141이라고요? 140. 거기 몇 개 나라가 들어있는 거예요? 총 180개, 180개 국가예요. 그 180위 중에 140위면은 많이 발전한 거네요, 우리가. 자, 그러면 두 분은 이제 각 나라의 언론 사정을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그렇죠. 아까 채널 얘기도 잠깐 해주셨지만 어떻게 순위가 좀 납득이 가시나요? 일단 가장 상위권을 차지한 독일부터.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능하고요. 저는 네. 옛날에 평창올림픽 때 이제 그 독일 공영방송 일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우리가 혹시 그 정부가 바뀌거나 그러면은 약간 대한민국처럼 공영방송도 사장이 바뀌는지 이거 갑자기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진짜 궁금하네요. 네, 그런 일이 없대요. 완전 독립적이래요. 하지만 그래도 13위 물론 이제 높이 평가하려면 높이 평가할 수는 있지만 네. 13위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 점이 뭐냐면은 저희도 이제 그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그런 그 극우 정당이 생기면서 네. 그 정당들은 예를 들면 기자를 못 들어오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언론을 예를 들면 류겐프레스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가식 언론이라고. 가식 언론. 페이크 뉴스밖에 안 퍼지게 하는 그런 언론이라는 그런 말 많이 써요. 그러니까 약간 트럼프랑 비슷하죠. 발언 어떤 내용이. 그래서 그런 정당들이 생기면서 언론의 자유가 조금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순위가 예전에 비해서 좀 약간 떨어졌다라고도 그렇게 볼 수 평가하고 있겠네요. 있어요. 네. 그런 극우 정당들이 탄생을 하면서. 네. 자, 그럼 인도의 140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리스트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되게 감사하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프다. 되게 이게 인도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인도를 사랑하는 어디 가도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항상 인도의 럭키라고 이렇게 말도 하지만은 언론이라는 거는 나라의 이미지 메이킹은 아니에요, 사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그냥 좋은 일은 좋은 대로 보도하고, 안 좋은 안 좋게 보도를 이거 발전하기 위해서,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왜 140에 들어가는지 하면 제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미디어의 경쟁이 많을수록 이 100개 채널이 계속 생길수록 솔직한 보도를 해야 되는데 약간 정부 편에만 하게 되면은 되게 보도하기가 쉬워지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정부에서는 이렇게 지지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니까 약간 언론의 자유가 조금 없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뉴스로 보면은 약간 기자들의 사망 사건들까지 있었고 언론인들이 탄압받는 그런 사건들이 좀 그런 있었죠. 사건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나라에서 국민들이 약간 모여서 이렇게 데모 같은 거 하잖아요. 그 옛날에는 사실 민주국가에서 데모나 이런 거 하면은 정부가 그거 틀어야 되고 입장을 봐줘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 얼마 전부터서는 데모하는 사람들한테는 너희들은 애국자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무슨 소리를 내고 하면은 너는 애국자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똑같이 제가 처음부터 말한 것처럼 문제를 가리면은 해결할 수는 없어요. 이 토론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공정한 토론 통해서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문자 메시지로 4637번님께서 그러면 일본은 몇 위를 했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알려드리려고 했어요. 총 180개 국가 중에 일본은 67위였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낮고요. 맞아요. 미국도 48위. 네, 우리나라보다 또 낮네요. 그리고 중국이 177위였고요. 북한이 179위였습니다. 아, 거의 마지막에 180이니까 네. 거의 아주 그냥 와. 그렇죠. 아, 방금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언론의 자유나 탄압에 항의하는 그 시민들의 시위들도 지금 각 나라별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데 문제를 느끼고 럭키 씨 말처럼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꺼내서 다 같이 비판하고 고민해보자는 목소리가 시민들 사회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호주 같은 경우에는 한 방송사가 정부의 불리한 내용을 취재했다가 경찰이 이 기자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호주의 주요 신문들이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일면을 검은 선으로 지우는 캠페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언론도 정말 본인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 해내고 있나 스스로를 늘 비판해야겠지만 언론이 자유롭게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보도할 수 있는 환경도 굉장히 잘 엄청 마련돼야 중요합니다. 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씩 듣고 저희 마무리하도록 네, 할게요. 확실히 그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제일 보장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독재를 예방하는 제일 중요한 길은 사실 그 올바른 정보 전달이고 시민들이 거기 비롯해서 좀 올바른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것인 것 같은데요. 저는 늘 약간 맴돌고 있는 그 스탈린의 그 말이 있어요. 근데 스탈린 하면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거는 생각은 사실 무기다. 근데 우리 국민들은 무기를 가지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지식을 얻고 생각을 얻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목소리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보장돼야 되는데, 그거는 독립적인 언론 통해서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다음 럭키 씨. 아, 정말 오늘 토론하면서 많은 생각하게 됐어요. 네. 사실 저도 한국에 와서 이렇게 토론만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인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방송이 참 인도에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네, 조금 140에서 많이 안 들어도 130까지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약간 언론의 자유가 조금 많아졌으면 하고 진짜 일이 생기면은 인터넷 이런 거 조금 정지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지금 인도 지금 몇 개 주가 지금 정지 중에 걱정이에요, 진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국경 없는 토론 인도 럭키 독일 다니엘 씨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